예, 안녕하세요. 보험인 서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냐면요. 태아보험 가입 제안서 실제 상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제가 실제로 이전에 이제 상담을 해드렸던 태아보험 제안서 두 가지 비교 상담을 해드렸던 제안서 두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태아보험 제안서고요. 두 번째 태아보험 제안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피보험자 태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알 수가 있죠. 태아인데요. 어쨌든 이제 태아보험을 상담해 드렸을 때 두 가지 제안서를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그 두 가지 제안서를 보시면서 태아보험이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뭐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제안서, 두 번째 제안서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제안서부터 내용을 쭉 보시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태아보험에는 이처럼 이제 뭐 20년나 100세 만기로 되어 있어서 암 진단비 뭐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도 지금 5천만 원 설계되어 있고요. 뭐 11대 특정 암이라던가 뭐 암 수술비, 암 입원 일당 뭐 이런 부분들 다 이제 그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보험에서 가입하는 그런 특약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아보험은 어린이 보험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 특약들하고 뭐 사실 성인 종합보험 특약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태아보험도 이런 기본적으로 막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또는 암 진단비, 뭐 질병 수술비, 뭐 40대 질병 수술비 이런 특약들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인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특약들이 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 있다. 그런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파란색 네모하고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바로 태아 관련된 특약들이에요. 태아 관련된 특약들.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선천 이상 수술비. 선천 이상 수술비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 확정이 되고 그 선천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그럴 때 이제 가입 금액 10만 원을 보장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선천 이상 수술비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190만 원 가입 금액 한도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단 이제 혀유착증 및 모반증은 제외된다. 그래서 혀유착증 및 모반증은 여기서 10만 원만 수술비로 보장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선천 이상 질환들은 200만 원, 100만 원 플러스 19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은 뭐 선천 이상 입원 일당 그리고 신생아 입원 일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천 이상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 확정이 되고 그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치료 시 입원 1일당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신생아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 주산기 질환으로 진단 확정돼서 이제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가입 금액은 둘 다 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만 원씩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안서는 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럼 두 번째 제안서는 어땠냐? 두 번째 제안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골절이나 뭐 5대 골절 진단비, 화상, 뭐 상해 수술비, 골절 수술비 뭐 이런 부분 다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있고, 또한 이제 암 진단비도 뭐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도 동일하게 5천만 원,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도 각각 2천만 원씩 뭐 동일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를 보면 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저체중아 입원 일당 그리고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그래서 저체중아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미수가 2.5kg 이하로 출생하여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에 3일째부터 사용일당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 그래서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은 출생 전후기 질병의 원인으로 인해서 4일 이상 입원했을 때 만 원씩, 4일 차부터 만 원씩 이렇게 입원 일당 보장되는 부분. 이게 바로 태아와 관련된 보장이죠. 네. 그리고 뭐 아래 보면 여러 가지 뭐 성인 질환들 수술비들 뭐 이렇게 특약들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또 이제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장애 출생 담보라는 게 있네요. 장애 출생 담보는 약관에서 정한 장애가 발견된 경우에 가입 금액의 20%를 지급하고 심한 장애가 발견된 경우에 가입 금액을 100% 지급하는데 가입 금액은 지금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그랬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특약. 그리고 보면 저체중아 출생담보. 아까 앞서 뭐 저체중아 입원 일당도 봤는데 신생아가 이제 저체중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2,000g 이하 또는 2,500g 이하일 때 가입 금액을 100%나 50%를 지급해서 가입 금액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여기 보면
선천 이상 수술비가 있는데 여기도 뭐 이제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랑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가 좀 다르네요. 그래서 가입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 네,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래 특약들은 다 이제 뭐 성인지랑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제안서와 두 번째 제안서를 놓고 봤을 때 고객님께서 어떤 보험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고객님께서는 이 두 번째 보험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제안서에 그 태아 관련된 특약들 이렇게 4가지가 있죠, 4가지가. 근데 가입 금액들이 두 번째 제안서에 비해서 조금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2번 일당 같은 경우에 선천 이상 2번 일당 같은 경우에 10,000원, 신생아 2번 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00원, 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두 번째 제안서에서는 저체중아 2번 일당 50,000원씩 1일당 50,000원씩 지급되는 부분, 그리고 신생아 질병 2번 일당은 10,000원씩 지급되는 부분, 네, 이런 부분까지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서 일단 가입 금액이 2번 일당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제안서가 좀 더 많은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제안서에서는 이러한 이제 장애 출생 담보라던가 저체중아 출생 담보 이런 부분은 또 없죠. 네,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이제 조금 차이가 있고, 또 보면 선천 이상 수술비 특약, 여기도 이제 선천 이상 수술비 특약이 있었는데 최대 가입 금액이 뭐 190만 원, 10만 원에서 이거 합쳐서 받으면 200만 원까지 보장됐지만 두 번째 제안서는 여기 300만 원까지 또 보장이 되죠. 300만 원까지. 네. 그래서 가입 금액이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제안서가 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서는 본인은 태아 관련된 특약에 대한 이제 보장을 가입 금액을 좀 최대한 많이 해서 보장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물론 이제 뭐 태아가 태어나서 사실 뭐 저체중아 입원 일당 같은 경우 인큐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도 막 수술을 받는 경우가 엄청 잦지는 않죠. 네, 잦은 일은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 부모님이 이제 산모분께서 아이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조금 있는 건 아니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고객님께서는 본인은 이제 태아 관련된 특약의 보장을 좀 최대한 많이 준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험보다는 이제 두 번째 보험을 선택을 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태아보험을 제가 직접 예전에 설계를 해드렸던 그 태아보험 제안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태아보험에 대한 이제 차이점이 보험사마다 있고 뭐 보험 상품마다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태아보험이 사실은 뭐 이제 태아 관련된 특약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어린이 보험 상담할 때 뭐 비교 상담할 때랑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태아 관련된 특약들은 조금 뭐 보험사마다 특색 같은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막 그런 분도 계세요. 막 이제 태아가 태어났는데 뭐 솔직히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날 거를 생각하시고 최소한으로만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보장을 많이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본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고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태아보험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지 그런 부분 선택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이제 태아보험 관련된 이제 실제 상담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보장 분석이나 증권 분석, 보험 리모델링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보험인 서울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지원 FC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라임에셋 장지원 FC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